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인들의 새해 소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1일 터키 이스탄불 유명 클럽 레이나에서 무장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올해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가전 박람회 CES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열립니다.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대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에 나섭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2일 새해 첫 뉴스9입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전해드리는 뉴스라서 한복을 입었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한복색은 황금색으로 차려입었습니다. 지난 한 해 좋은 일들이 많으셨던 분들은 더욱더 행복하시고 어려웠던 분들은 좋은 일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2일 새해 첫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새해면 빠질 수 없는 소망들이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2017년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요? 뉴욕의 유명한 새해맞이 볼드럽 행사에서의 시민들, 또 한인들의 새해 소망 등을 윤나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타임스퀘어에서는 볼드랍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각종 테러 위협에 타임스퀘어 인근에는 20톤의 청소차 수십 대에 15톤의 모래가 추가됐고 약 7천 명의 경관과 무장한 대테러 부대, 폭탄 탐색견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다행히 행사는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무사히 끝났습니다. 크리스탈볼 아래 모인 관광객과 뉴욕 시민들은 한 해의 소망을 바라고 주변 사람들과 새해를 맞는 기쁨을 나누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You gotta prepare yourself not drinking wise and not to use the restroom and for the cold. It's cold. But besides that, it's the best feeling in the world. The people celebrating the hope of a new year, it's the best feeling ever. I love it. Everyone's happy, no fighting. I love it. This was the craziest, longest, most incredible day ever. It was awesome. 그렇다면 올 한 해 한인들은 어떤 계획이나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영어도 좀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저는 일단 마지막 한 학기 보내고 무사히 마치고 한국 들어가는 게 계획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 들어가서 계속 사전 영어 하면서 지낼 생각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주위 사람들 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더 전념해서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 모든 사람들이 새해에 뜻하고 있는 바를 이루고 싶은 소망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한편 볼드랍 행사가 끝나고 오전 7시까지 청소가 진행됐는데요. 타임스퀘어를 정리하는 데 무려 235명의 작업 인력과 45대의 수거 인력, 60개의 배낭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생국의 캐서린 가르시아는 수백만 명이 모인 만큼 쓰레기도 몇 톤에 이른다며 지난해에는 쓰레기 양이 44톤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타임스퀘어는 청소가 완료돼 평소와 같은 모습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이렇듯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100만여 명은 테러 없는 세상을 염원하며 환호 속의 새해를 맞았으나 지구촌은 첫날부터 터키 이스탄불의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로 시작됐습니다. 1일 터키 이스탄불 유명 클럽 레이나에서 무장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클럽 안에는
칵테일 드레스나 정장을 입고 새해를 맞으러 온 600에서 700여 명이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클럽 내부를 담은 영상에는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고 옷차림이 바뀐 총격범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범인은 입구의 경찰과 민간인들에게 총을 쏴 쓰러뜨린 후 클럽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총기 난사를 벌였습니다. 허겁지겁 클럽을 빠져나온 이들은 총격을 피하려고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으며 공포에 질려 밖으로 몰려나가는 인파에 부상자들이 깔리는 등 클럽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레이나 클럽은 터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명소로 전해졌습니다. 새해 첫날 이스탄불 나이트클럽에서 39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낸 총격 테러 범인이 사건 후 하루가 가도록 잡히지 않아 추가 공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주재 미 총영사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자국민들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 총영사관은 이날 성명에서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의 거주 지역과 자주 가는 장소에서 공격을 벌이려 애쓰고 있다며 이스탄불에서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올해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자신들에게 2017년은 2016년보다 나은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같은 대답을 한 응답자의 비율보다 12%포인트 많은 것입니다. 일부 응답자들은 이런 낙관의 이유로 일자리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국제가전박람회 CES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열립니다.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대해 윤나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CES 국제가전박람회는 미국 가전협회가 주관해서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입니다. 텔레비전과 오디오, 비디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주로 소개합니다. 오는 1월 5일부터 나흘 동안 열릴 이번 CES에는 전 세계 7,545개 업체가 참여하고 19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ust from a year ago, it's like all the building block pieces have come together toward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drones, driverless cars. That was all like sort of science fiction hype just a year ago at CES, virtual reality, and this year it's all real. 이번 CES는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주를 이뤘던 예전과 달리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삼성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화질의 QLED TV를 공개하고 LG는 스마트폰 특별 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ES에 관한 자세한 일정 등은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의 과학이 보다 진보화됐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부터 증강현실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기술 진보 덕분에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7년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기술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소개된 기술들입니다. 먼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주머니 안의 방송사가 되려 하고 이동통신업체는 이 같은 동영상 시대를 맞아 무제한 요금제 등으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을 포함한 몇몇 업체는 더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해 5G 네트워크 기술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야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안경 형태의 제품이 올해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헤드셋 새 버전이 나올 수 있으며 애플이나 스타트업 매직 립의 제품이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를 탑재한 스피커 에코가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부엌이나 사무실에서 이러한 제품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휘와 다른 전자 메이커들은 아마존의 알렉사를 세탁기나 식기세척기 등 각종 제품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도 알렉사 기능이 적용돼 음성 명령으로 작동하는 로봇 청소기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또 올해에는 자동차 운전에서 로봇의 역할이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2017년 모델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자동 제동을 비롯한 다양한 운전자 지원 옵션이 없는 자동차 제작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기능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자율주행체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나온 스마트폰이 따분했다면 2017년은 혁신의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10주년째 아이폰은 홈 버튼이 사라지고 스크린은 휘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S8에 새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은 한 단계 도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점점 스스로 배우고 결정하는 능력을 갖춰갑니다. 예를 들어 이미 구글의 인공신경망 번역은 지난달부터 기존의 프로그램보다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언어의 근본을 스스로 학습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2월 31일 밤 12시 8대 유엔 사무총장에서 공식적으로 퇴임했습니다. 2007년 1월 1일 첫 번째 업무를 시작해 유엔에 처음으로 한국인 사무총장 시대를 열었던 반 총장은 2011년 6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전 회원국의 동의로 재선됐고 연임을 거쳐 이날로 10년의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반 총장은 임기 동안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54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유엔은 반 총장이 10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지구 100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라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1월 중순 귀국 후에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 한인회 이민사 박물관에 직집 한화를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29일 유엔에서 열린 반 총장 송별식에서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을 만나 뉴욕 한인회가 추진하는 이민사 박물관에 직지 심체 요절관이 생긴다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유엔에서 소장했었던 유네스코 인증서까지 있는 직집 한화를 박물관에 기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 총장은 이민사 박물관 건립은 한인 이민사 역사에 가장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작업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가 세계 속에 기여한 일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송별식에서 뉴욕 한인회는 반기문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에비뉴 지하철이 1일 정오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에게 공개가 된 지하철 첫 개통 후에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 정오, 맨해튼 세컨애비뉴 전철이 개통됐습니다. 이날 정식 운행을 시작한 전철 구간은 세컨애비뉴 프로젝트의 1단계이며 이는 63가의 이 애비뉴와 72가, 86가, 96가를 잇는 라인입니다. 본격 개통된 지하철과 함께 72가, 86가, 96가의 신설된 역사들도 공식 개장했습니다. 세컨애비뉴 전철 개통이 뉴욕 시민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세컨애비뉴 지하철 건설은 1920년대부터 계획해왔지만 빈번히 무산되기에 이르렀고 약 100여 년 만인 어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So it's great to have it finally finished, even though it's only part way. I've been living in New York for 45 years, and I heard about this when I first moved in, and it seemed like it was imminent. And so it's nice to see at least some of it finally come to fruition. I think it's absolutely fabulous. My father was tal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this in the 60s, and of course he didn't live to see it, but I'm taking my first ride, and so far everything's great. MTA 측은 세컨애비뉴 지하철을 하루에 20만 명의 통근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5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컨애비뉴 전철 2단계는 이스트할렘 북면으로 확장하는 125가까지 연장되는 구간이며 2단계 공사 착수 시기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1월 1일 새해를 맞아 많은 분들 새로운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요. 특히 금주, 금연, 다이어트를 선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뉴욕 술집들 메뉴판에서 금주를 선언한 고객들을 위한 무알콜, 저알콜 음료가 일제히 등장했습니다. 주류 브랜드들도 나서 과일과 허브를 사용한 칵테일 음료 등을 출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에 비해 올 1월 달에는 술 매출이 약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에 나섭니다. 취임 첫날인 오는 20일, 다수의 오바마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게 신호탄입니다.
숀 스파이서 트럼프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정부가 취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 많은 규제와 행정명령을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체류자 추방 유예를 담은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총기 구매자의 신원 규제를 강화한 총기 규제 행정명령, 환경과 에너지 관련 규제 등에 대해 폐기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입 개선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 외교관 등에 대해 취해진 오바마 대통령의 대러시아 제재 행정명령도 폐기 대상에 오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됐습니다. 한국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 씨를 포함한 4명을 1일 검거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팀은 덴마크 경찰은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덴마크 북부 올보르시의 한 주택에서 정 씨 등 4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정 씨가 체포됨에 따라 특검은 관계기관의 협력을 받아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고 그가 연루된 이화여대 학사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유라 씨가 송환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정 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 발령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씨가 불구속 수사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아들을 돌볼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보장받는다면 강제 송환 거부 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귀국할 뜻을 현지 법률 조력자에게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 씨가 범죄인 인도 등의 반발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여부 결정이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 김연아를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한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도핑 의혹을 받고 있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가 확산 중에 있습니다. 현지 스포츠 전문지인 알스포르트는 31일 이탈리아 스포츠 전문지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를 인용해 스코티코바가 도핑 의혹으로 소치 올림픽 금메달을 잃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트니코바는 소치 올림픽 당시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난도가 낮은 점프를 수행하고도 김연아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판정의 공정성 시비가 일었었습니다. 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포커스인에는 포트리 한인회 모셨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포륜 회장님과 홍은주 부회장님 그리고 황종호 부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하고 또 재작년 포트리 한인회가 참 성과가 많았던 한인회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작년하고 재작년에 있었던 일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처음에 2015년도에 포트리 한인회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포트리 한인회 회장이 없어서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좀 난항을 겪다가 저희가 또 포트리 한인회 회장으로 폴륜 회장께서 다시 또 선출이 되셨고 저희가 다시 활동을 잘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중에서 첫째로 의미 있게 시작한 일이라고 한다면 포트리 시청에 한인 직원을 채용을 한다는 공고를 내드리고 지원서를 배부해드리고 접수해드린과 동시에 한국어로 1차 인터뷰를 진행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포트리 시청에 저희가 또 추천을 해드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총 4분의 지금 포트리 한인 직원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 정말 그 포트리 한인회가 작은 어떻게 생각하면 타운의 한인회일 뿐인데도 참 뉴스거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참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한국말이 여기서 태어나고 한국말이 좀 부족해서 네. 그래서 영어하고 한국말 섞어서 할게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제가 회장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I want to thank the board memb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그리고 sponsor들 a lot of businesses
Korean American businesses, mainstream businesses financially 우리를 support하니까 우리가 그런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메이어하고 카운슬들이 도움 없이 그 많은 일을 못했어요. So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할 것인 건 we're going to keep on doing the same things that we're doing. We're doing a lot of good things. 그런데 이제 앞으로 포커스가 어떻게 할 것인 것은 이제 we're going to try to educate the public, 한인 community, mainstream community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려주려고요. 그리고 또 another area is business networking. Fort Lee 지금 많이 바꿔줘요. You know, we have the big development projects that are going on. Main Street businesses have had their share of problems this past year. 파킹도 좀 문제였고 다른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business community in Fort Lee를 도와주려고 and one way that I'd like to do that is by setting up more business networking events where you hav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business.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꼭 전화해줘 갖고 제가 every week에 2시간씩 거기에다가 시간을 소비할게요. 네. And I think that wraps it up as far as looking forward. 웹사이트라든지 전화라든지 참 많은 것들을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시고 또 한인회가 내년에 어떤 일들을 해나갈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그 포트리 한인회 마지막 정기총회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새로운 부회장이 또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 자리에 제일 끝에 황정호 부회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부회장님이 어떻게 선출이 되셨는지 또 포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 생각하는 바 뭐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딱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도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보면은 두 분이서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서포트를 할 그런 결심을 하고 참여하게 됐고 저도 처음엔 좀 망설이고 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열심히 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많은 일을 하는 것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누구나 이 마음만 먹으시면 동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관심이 계시면 어떤 분이라도 참여하는 것을 저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포트리 한인회 오늘 새해 첫날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회장님 또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인사 좀 나눠주시죠. 그냥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나세요. 네,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포커싱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가슴 아픈 사건 사고 소식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2017년 1월 2일 전하는 사건 사고입니다. 경찰이 오늘 새벽 두 사람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3시 25분 퀸즈 오존파크의 124번가 앞에서 폭력 사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1살 남성은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했고 24살 남성은 등에 총을 맞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뉴욕시에서 2017년 첫 번째로 일어난 이 살인사건에 대한 용의자를 사건 직후 검은색 차량을 타고 도주한 2명의 남성을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브롱스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5시경 경찰은 도와달라는 긴급 전화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1291호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42살 남성이 가슴과 머리에 자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구조요원이 응급조치 후에 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용의자 역시 묘연한 상태입니다. 브루클린과 퀸즈에서는 뺑소니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먼저 목요일에 보도해드린 퀸즈에서의 뺑소니 사고, 이 일로 새아이의 엄마인 49살 여성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아직까지 이 사고의 용의자가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뺑소니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2시 30분경 퀸즈의 스프링필드 가든의 라카웨이 블루버드에서 길을 건너려던 52살 남성이 차에 치였습니다. 남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차가 빨간색 포드 최신 모델로 파악된다며 특히 사고 당시 차량 앞쪽과 거울에 충격이 가해져 손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일요일 브루클린에서도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사이플러스 힐스의 크레센트 스트릿에서 교차로 길을 건너던 53살 남성이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남성을 친 차량은 가드레일을 충돌했고 운전자는 차에 내린 뒤 걸어서 도주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새 뺑소니 사고에 대해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밤사이 브루클린에서는 택시에 타 있던 승객이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5분경 그레이브샌드 웨스트 2번가와 피에비뉴 교차점에서 한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6살 승객이 심각한 외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택시 운전자 역시 부상은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를 낸 24살 운전자는 운전 중 과실치사로 체포됐는데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남성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퀸즈 한 가게에서 전자제품과 현금을 훔쳐 달아난 2명의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정오경 퀸즈 리버테비뉴의 티모빌 매장에 총으로 무장한 2명의 남성이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35대의 전자제품과 현금, 지갑 등을 훔친 뒤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제보는 핫라인 전화로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브라질에서 새해 첫날부터 교도소 폭동이 일어나 최소 60명의 수감자가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동은 아니지우 주빈 교도소에서 발생했으며 현지 시간 1일 저녁부터 시작돼 2일 오전까지 17시간가량 계속됐습니다. 주정부는 폭동으로 60여 명의 수감자가 살해됐고 일부 사망자는 참수된 채 교도소 밖으로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망자 수는 60명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미 달러화가 올해도 강세를 지속하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14년여 만에 달러와 등가를 이룰 수 있을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2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결과 올해 안에 1달러, 이꼬르 1유로를 점치는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정 지출 확대 계획을 근거로 올해도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용기와 비닐봉지 추방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시간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막는 법령을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켈리 미시간 부주지사는 휴가 중인 스나이더 주지사를 대신해 일회용 용기와 비닐봉지 사용 규제를 금하는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했습니다. 90일이 지난 후 법안이 발효되면 미시간주 내 도시와 행정자치구는 일회용 용기나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몰몬교의 성지격인 유타주가 새해 들어 미 50개 주 가운데 가장 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유타주 하원의원인 노먼 서스턴은 현재 미국의 50개 주에서 허용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0.05%로 낮추는 법안을 조만간 시작될 회기에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유타주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지정한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게이츠는 한 B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10년 동안 치명적인 독감과 같은 유행성 전염병이 출현하지 않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다며 다만 치명적인 독감이 급속도로 퍼진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다소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성 위험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31일 여는 새해맞이 파티 참석자들에게 돈을 받고 입장권을 판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이해 상충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소유한 호화 리조트 마라라고에서 800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새해맞이 파티를 개최합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의 신분이 대통령 당선인이 된 이상 이런 파티 준비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의 사업가 파티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트럼프의 사업 관계를 활용해 차기 행정부에 접근하려는 방식이 이해 상충 논란을 유발할 수 있어서입니다. 미국에서 대마초 흡연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헌핑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대마 구토증으로 불리는 이 질환은 최근 대마초 합법화가 이뤄진 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허드 박사는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가 새로 시행된 주에서는 대마 구토증 발병자 수가 확실히 늘어났다는 정황 자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흡연자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의 금연자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비용 때문에 금연 결정을 내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한 방송사는 금연단체 조사 자료를 인용해 흡연자 수가 지난 10년 동안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담배를 끊는 이유 중에 11%가 담배값 부담이라고 말해 담배값이 금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새해 첫날 하늘은 무척 맑더니 오늘은 날이 잔뜩 흐렸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내일은 아침 출근길에 약한 비가 오겠고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굵어져 0.5인치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리지만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낮 기온 49도로 오늘보다 따뜻하겠고 밤에는 45도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하늘에 구름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뉴욕 낮 기온은 55도까지 오르면서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나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에도 떨어진 기온에 약한 눈발이 흩날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7년 새해가 밝은 뒤 맞는 첫 주인 이번 주,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주 후반부터는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새해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1월 2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